서울은 통계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급으로 서울이 맞는 확률이 반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강남을 우즈벡인가요? 70억인가 더풍하게 산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왜 샀을까요? 강남의 어떤 위상을 보고 산 거잖아요. 강남 원벨이 60억이면 60년 걸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진짜 1%, 2% 안에 있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강남이에요. 단순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도 있지만은 강남이라면 뭐 부의 상징, 우리 강남 입성했다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서울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왜 서울만 이렇게 유독히 많이 오르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 어떤지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할 때 많은 지역들을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잘 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은 통계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참조는 하지만은 예측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어떤 방향은 서울로 잡는 게 아니고 제가 경기도로 한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서울이 매가가 올라가고 전고점 돌파하고 이래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 그건 하나의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실제 우리가 그 시장에 전망할 때는 제가 경기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지역 내 매수 비율은 훨씬 지역 외의 매수 비율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은 경기도 물건을 팔고 서울로 이렇게 가면서 서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요. 서울에는 모든 개발의 호재가 서울로 다 몰려 있고요. 그거 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량도 사실은 서울은 잘 안 봐요. 그냥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보고 경기도를 보는 뿐이지 서울이 공급이 작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을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보게 되면은 공급으로 서울이 맞는 확률이 반밖에 안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급을 전체 수도권으로 해서 수도권 전체에 어떤 공급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이 올라서 서울까지 이동한다는 그런 시장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서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강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방 가격이 서울 가격이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구 가격이 부산보다 훨씬 더 높을 수는 없고요. 대구 가격이 만약에 또 대전이나 울산 가격보다 훨씬 낮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도 잘 없어요, 서울은요.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거품이다 아니다, 고평가다 저평가라는 그 기준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든 곳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게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데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에요. 우리 보통 뭐 학군 이런 것들, 학군 같은 건 이제 너무 흔하니까 다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가격으로 그냥 보이는 것 뿐이지만 그것뿐 아니고요. 우리 서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더 부여되는 거 있잖아요. 흔히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가면 어디를 가장 많이 아냐 물어보게 되면 서울을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부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부산의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라든가 도시의 컨텐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가치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수요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수요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얼마 전에 저기 강남을 우즈벡인가요? 70억인가 더풍하게 산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왜 샀을까요? 서울의 어떤 위상을 보고 강남의 어떤 위상을 보고 산 거잖아요. 안전한 자산에 간 거죠. 그분은. 그런 것처럼 그 외부의 수요까지 생각하게 되면 수요도 예측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는 곳이 서울이에요. 그리고 강남이고. 지방은 그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전세가 가격을 만드는 그런 게 되어가죠. 근데 과거에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부산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의 위상이 과거보다 이제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해운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걸 살리면은 부산의 활력이 돌면서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을 단순히 우리가 소득으로 가지고 가격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PIR 이런 거 하잖아요. 소득이 1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강남 원밸류 60억이면 60년 걸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 우리가 밖에서 보게 되면요. 전국에서 만약에 강남이란 그 위상을 가지고 어떤 안전자산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여기를 선택한다면은 강남에 지금 평균 가격이 30억이고 서울에 10억 조금 넘는데요. 누구는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은 누구는 그 가격이 평범한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진짜 1%, 2% 안에 있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강남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의 어떤 소득으로 강남의 어떤 잣대를 대면은 그게 맞냐는 거죠. 저는 그 잣대가 안 된다 보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이 강남을 산다고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와서 사고. 그러면은 그게 강남 가격이 우리 소득으로만 평가할 수 있나는 거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울이라는 위상이 강남이라는 곳이 많은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그 지역을. 그러면서 더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부자들 더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도 있지만은 그 외에 또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강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또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강남이 올랐던 거는 토지가 문제가 있었다 보거든요. 물론 토지 해제했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토지를 묶어놨던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묶어놨는 게 꽤 긴 시간 동안 묶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수요를 억제한 다음에 풀으니까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번져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제 재고주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빈집도 나오고 할 텐데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더 우리가 많이 기준을 삼고 거기를 선택하는 게 앞으로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지방에 가도 그런 것들 좀 남아있거든요. 부산은 뭐 해운대라는 이미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대구의 수성구 때문에 학군, 대구의 강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특수한 지역들은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더욱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이 시장에 반영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지방에는 굉장히 지역이 협소하고 서울에는 그래도 지역이 좀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상징성과 이미지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강남에 어떤 집중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서울에 집중돼서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이제 5개를 정도를 뽑아보면 이런 겁니다. 그 발단이 됐던 건 토제고요. 토제 규제했다가 풀면서 눌려있던 수요가 나오면서 가격이 폭발해 버렸죠. 지금 또 수요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토제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범위를 더 넓혀놨어요. 근데 이걸 다시 풀게 되게 되면은 또다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부동산의 수요는 흡수하면서 사라지는 거지 규제해서 못 사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못 사게 하면 대기만 하는 것 뿐이죠. 계속해서 대기자를 모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을 안 하고 우리가 있으면은 수요를 계속 모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또 한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예요. 지방이나 우리가 뭐 경기도나 다른 지역들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리하죠.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왜 갖고 있어?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정리하고 다 합쳐서 나 서울에 한 개 갈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어떤 역효과를 할까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위기감이죠. 인구 준다는 그런 수요 준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지방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 올라갔다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서울 분들이 지방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서울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게 뭐냐,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자산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공급 부족까지. 이것들이 모여서 서울 가격을 높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만으로도 서울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강남이라면 뭐 부의 상징, 우리 강남 입성했다,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사교육도 많이 하고, 학군, 뭐 신분 상승, 이런 느낌 있죠. 강남의 어떤 주소를 갖고 싶어 하고, 강남의 어떤 주소지의 명함을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거잖아요.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용산, 한남동의 고급 주택지, 아니면은 대사관이 많은 외국인, 이태원, 용산, 이쪽이죠. 그죠? 그리고 해운대 같은 고급 뭐 관광지, 바다뷰, 부산의 강남, 그런 느낌 있잖아요. 수성구는 이제 교육, 대구의 강남,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예 둔산동이라고 딱 찍죠. 지역이 좁아지죠. 그러면 선택의 폭도 서구를 하는 게 아니고 둔산동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대구도 수성구지만 수성구도 범위를 좀 좁혀야 되거든요. 광주도 우리가 남구가 이제 학군 지역인데 봉선동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당 판교 같은 경우도 우리 성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분당이라고 하고 판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상징성에 의해서 더 좋은 이미지에 의해서 지역을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매매 회전율과 전세 회전율이에요. 아파트가 제가 이제 한 1,300만 채 가까이 있다 했잖아요. 이걸 수도권으로 지방에 나오게 되면요. 수도권 한 530만 채가 있고요. 지방은 790만 채. 지방이 좀 더 많습니다. 자가 보율이 수도권이 55%고 지방이 65%예요. 이걸 이제 비율로 하게 되면 자가를 갖고 있는 아파트 비율이 55%니까 290만 채 돼요. 지방에는 510만 채 차이 많죠. 자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매매 거래량이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 얼마나 하냐면은 재고주택 대비해서 우리가 매매 회전이 서울이 9.32%가 되고요. 지방이 6.50%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도권 물건들이 더 빨리 회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유동성도 더 좋고요. 변동성도 더 크고요. 시장의 역동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라는 가치도 더 인정을 해준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전세 회전 비율은 더 높아요. 거의 2배입니다. 수도권이. 13.06%, 6.69% 지방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매물이 많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와 지방의 인구가 이제 거의 반반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이 막 51%, 지방이 49%면 될 거예요. 거의 반반이에요. 매물이 나와 있는 양도 거의 반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매물 같이 나와 있어도 거래 회전율이 서울이 훨씬 더 좋다고요. 그러면은 과공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물론 저는 매도 물량을 공급이라 생각하지 않지만은요. 이게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전세 같은 경우는 서울이 5만 5천 세대고 지방이 3만 1천이에요. 서울이 훨씬 많죠. 근데 실제적으로 거래량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똑같아요. 전세 수급이 서울이나 지방이나 비슷하거든 지금요. 그래서 통계를 해석할 때 그냥 많다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걸 비교해야지 많다 적다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훨씬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런 것들도 통계로도 나오잖아요. 그게 가치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지방이 유동성으로 빨리빨리 매매도 안 되는 거고요. 가격의 변동성도 낮고 역동성도 떨어지고요. 안전자산 이런 가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방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과 서울의 차이고 이런 것들이 또 가격과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이 왜 이렇게 가격이 높냐, 서울만 왜 그렇게 올라가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지역을 평가할 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이미지, 상징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들이 더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게 서울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방도 점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지역이 굉장히 협소해진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을 선택한다면은 상승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유리하고요.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